가 나왔을 때 교과서 집필지 2년 그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46%가 이제 좌파라는 결론을 냈었고, 최근에 그걸 갖다 이제 67%로 이제 그 정부 자료에서 이제 그걸 또 높여놨습니다, 수치를. 그래서 제가 했던 자료가 그게 기반이 돼서 이 교과서 국정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착한 일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를 그 분석한 사람이죠. 1984를 쓰는 그 조지 오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역사는 과거이지만 이게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조지 오웰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분 나오셨는데, 지난 과거에 나온 8종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하는 그 정부기관이 교육부입니다. 근데 교육부 관계자분이 아까 나오셔가지고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좀 어이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그 교과서, 좌편향된 교과서를 심의했던 그 공무원분들은 조선시대의 공무원들 잘못하면 제주도로 귀양 보내는 것처럼 좀 한직으로 좀 물러나 계신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서 국정화 이후의 문제가 이제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보수적이라고는 합니다만 다음 정권에서 만일에 좌파적 정권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국정교과서 자체가 이 국가에서 좌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보다 더 심각한 좌편향 교과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헌법에 입각한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대로 명확히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어떤 특정 정권이 마음대로 바꾸지 않도록 이 헌법에 입각한 집필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특히 이 정부 교과서의 그 집필 기준 보면 아까 이용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가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남북한 정부 수립으로 가죠. 반드시 건국이라는 표현을, 한반도에서 유럽법 정부인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다라는 그 건국이라는 표현을 이게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일종의 그 용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제 일본 문제, 일본과 한일 관계 문제 기술하는 부분에서 최근 그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좌편향된 교과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이 반일적 성향이 강한 교과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국정화를 하면서 우리 지금 현 정부 자체가 이 친중 반일적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반일 경향을 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문제 관련해서는 1945년 이전에 그 군국주의, 서양 중심의 그 군국주의 일본과 1945년 이후에 일본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좀 분리해서 서술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나서 한일 역사전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그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학생들 보면은 좌뇌하고 우뇌가 따로 놉니다. 세계사하고 한국사하고 이게 동떨어지게 배우고 따로따로 배우고 있다 보니까 세계사하고 한국사를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이 가야 할 것이고, 역사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역사전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민족사 2500년에서 우리가 뭘 잘했고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고, 나아가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게 이 교과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 대학에서 역사교과, 역사학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우는 교재가 대부분 제가 여기 보고서에도 올렸지만 다 좌편향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데 이 학원 강사들도 이 머릿속이 뻘거죽죽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다 좌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 역사 교사를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역사 교과서 자체가 국정화 되더라도 일선 교과들이 부교재로 좌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을 좌경화시킬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고 드릴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오웰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좌편향된, 좌경화된 역사학자들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이렇게 드립을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좌편향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를 통해서 좌편향된, 좌경화된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될까요? 국가 좌경화를 만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없어지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남북한 통일 문제에서 연방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좌편향 교과서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한반도 공산화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과거에 역사 교과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종 결론은 뭐냐면 헌법에 입각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역사를 교과를 가르쳐야 되고 기술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와 반대로 이 역사 교과서가 오히려 국민 통합이 아니라 이 분열의 지금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 대한민국, 한국이고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북한이라고 하는데, 이 탈북자들 보면 이게 거의 북한국 교과서라고 하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런 교과서 가지고 장병들 교육 못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정교과서 만들 때 군인들도 들어가게 하고 정치인들도 들어가게 하고, 세계사 교과서 그리고 이 미국사나 유럽사를 전공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